지금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반도체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에 현대차도 그룹 차원의 반도체 사업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선택한 방법은 투 트랙. 첫 번째로는 반도체 인력 확보, 두 번째로는 외부 업체와의 협력입니다. 이렇게 칩 설계를 했다 할지라도 이와 함께 파운드리 라인 확보도 이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죠. 현재 반도체 부족 현상에 따라서 파운드리 라인이 거의 100% 가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도 캐파가 부족하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이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특별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와 같은 경우도 대만의 UMC에 맡길 정도로 지금 파운드리 라인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현대차, 삼성과 손잡고 첨단칩 개발, 반도체 인력 확보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현대차가 삼성과 손잡고 첨단칩 개발, 반도체 인력 확보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의 자회사인 현대모비스는 자체 차량용 반도체 개발 경력 직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 반도체 개발을 염두한 직원 채용이라는 것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등 첨단 운전 시스템을 지원하는 첨단 SoC 시스템 온칩 설계는 물론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력 반도체 경력 연구원을 중점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SoC 시스템 온 칩 설계, 칩 설계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력 반도체 경력 연구원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을 통해서 이제 한정된 배터리에 더 오래 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기술 축약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불리는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연구 분야 인력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반도체 경력 직원을 채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하지만 이번 채용처럼 현대차의 자회사인 현대모비스가 반도체 사업 담당이라는 조직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면서 전문 인력 채용을 적극적인 추진한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국내 업계 관계자도 현대차가 템리스를 운영할 만큼의 인력 충원을 하는 모습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몇몇 사람만 지금 뽑아서 이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템리스 수준까지 인력 충원을 해서 상당한 기술 실력을 축적시키겠다라는 게 현대차의 지금 생각입니다. 현대차는 자체칩 개발 외에도 복수의 토종 반도체 전문 업체와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채용 공고에도 포함된 분야인 절연 트랜지스터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칩도 국내 반도체 업체와 손을 잡고 제품 개발을 타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아울러 지난해 3월 정부와 시스템 반도체 업체 주도로 출범한 미래차 반도체 연대 협력 협의체에 수요 기업으로 참여를 해서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알아볼 내용은 현대차가 삼성전자와 협력을 추진한다.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IC, LSI,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제품을 기획하기도 하고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는 IDM 업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결합은 상당히 폭발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삼성전자와의 협력도 추진합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말부터 삼성전자 고위 실무진과 만나서 각종 정보를 공유했대요. 그리고 첨단칩 개발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이 둘에게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으면서 양사 간 협력에 대한 시장의 가능성도 지금 기대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죠. 지난 3일 열린 현대자동차 인베스터데이에서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자체 칩을
100%는 생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른 업체와의 협력도 검토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화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죠. 그래 이것을 보면서 지금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협력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지금 LSI 사업부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와 함께 LSI와 같은 경우는 공동 개발 그리고 파운드리와 같은 경우는 이 공동 개발을 통한 생산 이것까지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현대차가 반도체 내재화를 들고 나왔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반도체 인프라 강화 그리고 내재화 이유 그 가장 큰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마비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이 어려움은 코로나19 발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코로나19 발생으로 차량 시장의 하락을 예상했던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 주문량을 줄였죠. 그런데 2020년 하반기에 자동차 수요 회복 이후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어려움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80% 이상을 5개 회사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수의 칩이 레거시 공정인 8인치 반도체 라인에서 생산이 되면서 초유의 위기가 겪고 있는데 특히 8인치 라인과 같은 경우는 PMIC 그리고 이미지 센서 등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PMIC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DDI도 문제가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고 또한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더 있죠. 지금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이 되면서 이제 이 차량용 반도체 자체가 볼륨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대차도 지난해 반도체 재고 부족으로 수차례 셧다운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내연 기관차의 시대가 저물고 있죠. 그리고 2030년까지는 전기 자동차의 시대가 이제 곧 열릴 상황.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차로 이제 시대의 개화로 2030년에는 자동차 생산 원가 중 20%가 반도체가 차지할 만큼 차량용 반도체의 잠재력과 존재감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현재 현대차는 협력업체를 통해서 네덜란드 NXP, 스위스 ST마이크로, 일본의 르네사스 등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도체 내재화를 통해서 직접 조달에 나서기로 했고 여기에 거래처를 이제 다변화시켜서 연간 물량을 조기에 발주하는 등 반도체 수급 안정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죠. 지금 반도체 때문에 몇 번의 셧다운 때문에 반도체를 미리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지금 현대차의 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대차의 자회사 현대모비스는 현대오토론의 반도체 사업 부분을 인수를 했고 이제 반도체 자체를 키우겠다라는 것이 이제 큰 마스터 플랜이라는 사실이죠. 또한 반도체 내재화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현대차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파운드리 업체 라인의 확보입니다. 아무리 칩 설계를 잘 해놓아도 생산할 곳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허사이기 때문이죠. 이에 국내 파운드리 업체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스템 IC, DB하이텍, 키파운드리, 매그나칩 등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매그나칩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시장으로의 전환이 지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외국 업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완성차 업체인 GM과 포드는 작년부터 반도체 부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재고를 대폭 확대해 가고 있죠.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가장 큰 민영 자동차 업체인 지리자동차는 아예 올해 3분기부터 중국 최초로 7나노 자동차용 반도체 칩 생산을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칩은 지리자동차 인기 차종 중 자율주행차 신모델을 중심으로 올 연말까지 탑재될 예정이에요. 이탈리아 고급 브랜드 페라리는 미국 반도체 팹리스 생산업체인 퀄컴과 최근 전략적 기술 협약을 맺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불을 땡겼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태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태국 국영에너지 기업인 PTT는 대만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폭스콘과 태국 내 전기차 생산을 위한 합작사를 세웠습니다. 이로써 PTT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을 토대로 해서 2024년부터 태국에서 전기차 직접 생산도 시작할 예정이에요. 메르세데스 벤츠도 올해부터 대표 전기차인 EQS를 태국에서 생산합니다. 또한 유럽 완성차 업체는 네덜란드 NXP, 독일의 인피니언, 그리고 스위스의 ST마이크로 등 굴지의 자동차 반도체 업체들과 지근거리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인텔이 향후 10년간 110조 원을 투자해서 독일의 신규 반도체 라인의 구축을 예상하면서 현대차의 경쟁사들이 인프라 우위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대차와 같은 경우도 반도체 내재화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현대차가 삼성전자와의 협력은 거의 필수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서 차 안에서의 여가 생활을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손이 놀기 때문이죠. 물론 전방을 주시해야 되지만 손이 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여가 시간의 활용, 이것을 차량용 반도체가 다 메꿔줘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면이 점점 커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한꺼번에 하고 그러면서 이제 7나노, 5나노 제품들도 분명히 나오게 됐지만 한국에서 이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물리적 결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